실제로 칠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칠성,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신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신이 메인이고 사실은 이게 격가지로 찌기다시로 들어온 건데 실제로는 이 스토리가 워낙 어떻게 보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칠석하면 이 견우직녀의 뭐 스토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근데 실제로는 북두칠성의 명절이 칠석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도 날씨에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오긴 오는데 딱 7월 7일 날 할 수가 없지. 7월 7일 날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석비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반가움의 눈물. 이렇게. 칠석 전에 올 수도 있잖아. 이게 기후대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전에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세차작물이래. 걔네가 수레를 타고 온대. 그래서 새거우라고 그래. 새거우. 그래서 뭐 견우직녀가 무슨 수레를 타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니 나 좀 웃기는 거야. 왜 웃기냐면 견우는 속 끄는 애라는 얘기고 직녀는 배 짜는 여자예요. 공순이라니까. 직녀가 공순이야. 공순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민적인 거거든. 그런데 수레를 타고 온대. 그러면 취미생활로 배를 짜나? 그래서 수레를 타고 와서 이제 새로 만나려고 이제 1년에 한 번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견우직녀는 왜 행복한가? 1년에 한 번 보니까. 그게 행복의 원천이거든. 여러분도 박간장반하고 안 늙고 1년에 한 번씩만 보면 행복하다. 그리고 걔네 다 자기 경제력이 있잖아. 다 자기 잡이 있잖아. 자기 직업이 있잖아. 뭐 큰 돈은 못 벌 것 같은데 속 끌어서 도대체 뭐 얼마나 돈이 벌겠어.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리기사 정도 안 될까 싶은데 그걸로 큰 돈 벌겠냐? 그 다음에 직녀 그거 이거 배 짜가지고 뭐 인간문화재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벌겠어. 노동력 갈아 넣는 그런 거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 경제력 있고 자기 용돈 쓰고 1년에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보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온대. 수레를 타고 와서 미리 또 그 그 차를 또 세차한다네. 그 수레를. 그래서 새거우라고 세차하는 물이 떨어진대. 세차를 딱 시켜놨기 때문에 세차하는 물이 떨어지는 거는 칠석 전에 오는. 칠석 뒤에도 오는 비가 있어요. 앞뒤로 뭐 오겠지. 절 잘 못 맞추니까. 그거는 헤어질 때 눈물이 나서 쇠루라고 눈물을 뿌린다는 거야. 눈물이. 여러분도 눈물이 많잖아. 그건 나이 먹어가지고 철없이 나는 눈물. 그런 눈물 나는 거고. 그래서 눈물이 그 참 지어내는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만났을 때는 만나기 전에 오는 비는 세차하는 비. 이제 타고 와가지고 차가 들어오졌으니까 한번 싹 씻고 그 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좋은 비가 아니야. 조금 한 3급수 정도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만나면 그 눈물 만나서 폭풍 눈물을 또 흘리고 헤어질 때도 울고. 헤어질 때 우는 거는 기쁨의 눈물도 있지. 여러분들 그 손자가 오면 반가워서 울고 가면 이제 고마워서 울고 바로 가면 슬픈데 며칠 있으면 막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할머니를 못 잡아먹어서 막 환장을 하는 그런 손자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다 한때예요. 그래서 제가 일상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해주라고 그것도 찾을 때 찾는 거지. 좀 더 지나면
아까 그거랑 똑같아. 서울 간 내 자식이 안 오듯이 한 번 떠난 손자도 다시 안 와. 그게 한 중학교 초반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 뒤로 넘어가면 돈 줘도 안 옵니다. 감동적으로 주면 오지. 감동적으로 주면 오는데 엉간히 줘갖고는 그냥 귀찮아. 됐어 이러면서 안 와. 그러니까 귀찮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잘 챙겨줘야 돼. 그래서 오늘 그 칠석에 비 온다. 그리고 이 칠석이라고 하는 게 별자리로 보면 견우직녀성이 이렇게 한번 교차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실제로는 이 견우직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스토리상으로 재밌는 거예요. 이건 스토리텔링에서의 승리라고 보면 돼요. 그게 스토리가 잘 먹히는 스토리가 있고 잘 안 먹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지어내는 것도 잘 지어내고 듣고 보면 좀 그런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애절한 사랑 이야기, 이게 사람들이 다 좀 좋아하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천녀유언도 내나 그런 거잖아. 천녀유언.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이게 4개의 전설이 있다. 견우직녀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4대 전설이거든. 견우직녀, 뭐 이건 다 아는 거고, 한국 사람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천녀유언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실 수목장을 약간 꺼리는 그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섭소촌인가 그 여자애가 죽어가지고 젊은 애가 죽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옛날에는 뭐 질병이나 이런 걸로 많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뼈가루를 단지에 담아서 나무 밑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목장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 나무가 대단한 나무였죠. 보통 나무가 아니고 대단한 나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산나무. 거기에 신령이 깃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유골들을 일부러 신령한 나무라고 여러 사람이 묻었는가 봐. 스토리는 그래, 스토리는. 그래서 그 귀신들을 얘가 조정하는 거지. 조정해서 그 당산나무가 또 여자예요. 할머니. 그래서 정기를 빨아야 된다. 남자 정기를 빨아야 된대. 그래서 얘네를 내보내서 남자를 호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기를 이렇게 쭉 빨고 이러는데 걔가 그 귀신이 섭소천이 눈이 돌아가지고 그 남자애한테 그래서 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안고 디겨오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그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박살이 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여자 귀신이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생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끝나. 네, 대부분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좀 슬픈 현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게 약간 그 이루어지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야 잘 먹혀.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 내일은 해피엔딩이 좋은데 너의 일은 약간 비극적인 게 좋아. 이해가 돼? 잘생겼는데 돈도 많고 잘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어쩌라고가 벌어지는 거죠. 니 잘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영화는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 진짜 여러 번 나왔던 영화인데, 예. 그때 그 왕조영과 장구경. 기가 막히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장구경이 그 요괴한테 전기를 뺏기고 결국 나중에 자살했죠. 장구경. 뭐 그렇게 가는 거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백사전이라고 흰뱀 이야기. 예. 백사전. 이렇게 해서 청사하고 백사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청사하고 백사가 자매인데
스토리, 이런 거 되게 재밌어. 제가 이런 좀 지계 소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지계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견우직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머지는, 저 누구야? 그 감독이, 서극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봤는데. 백사하고 청사가 있어. 백사가 언니고 청사가 동생이야. 근데 뭐 500년 묵은 뱀, 우리 전설의 고향에 흔히 나오는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게 또 여자로, 아니 그렇게 오래 사는 놈은 남자가 없어요. 다 여자야. 여자가 뭔가 오래 사는 뭔가가 있는가? 뭐 그래가지고 걔네가 이제 여자로 이제 되게 이쁜 여자로 변신을 해. 그러다가 이제 또 얼빙한 남자를 또 이제 만나서 비슷해. 스토리는 비슷해. 그래서 이 뱀과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여기서는 스님이 나와. 스님이 나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면 이게 도술 부리는 스님이거든요. 저게 요괴다. 저거라고는 안 된다. 그냥 지조탁하면 냅두지.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래서 이 백사하고 청사를 이 스님이 조지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거예요. 요괴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된다. 아니 여우랑 살든 전설의 고향 보면 뭐 500년 묵은 여우랑 살든 지 좋아서 살면 돼. 근데 그거를 저거는 여우니까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때려잡으면 여우가 가만히 잡으세요 이러고 냅두나? 얘도 지랄을 하지.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 그게 또 이제 또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걔가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비극적으로 끝나. 결국은 죽어 얘네가. 이 스님이 또 다 때려잡아요. 땅꾼 막 이래가지고 또 그거 때려잡고 그런 스토리. 그래서 비극적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 스토리로 보면 대부분 다 여자가 잘 나가는 여자의 이제 숟가락을 얻는 약간 얼빙한 남자. 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어. 왜냐하면 남성주의 사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셔터맨을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남자는 순진하고 여자는 능력자예요. 여기서는 그 귀신은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500년 묵은 여우예요. 그래서 막 신통이 막 대단해. 이 스님도 도 닦아가지고 막 하고 막 치고받고 그렇게 잘 싸우거든. 야, 이 스토리가 자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양축이라고 양산백 추경대 이야기인데 이것도 여자가 능력자예요. 그러고 보면 전부 여자가 능력자. 근데 중국 사회에서 그런 식의 사고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간 신데렐라 같은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역으로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민중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 그리고 남자가 중심이 돼서 왜 능력 있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건 별 볼 일이 스토리가 안 나오느냐? 그건 그냥 하면 돼요. 그건 그냥 하면 돼. 그건 그냥 하면 돼. 그냥 그 귀족 사회에서는 첩두듯이 그냥 두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뭐 이렇게. 그래서 양산백 추경대라고. 양산백이 좀 얼빙하고 그게 남자고 추경대가 여자예요. 이거 성균관 스캔들입니다. 추경대라는 부잣집 여자애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교육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남자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른 학교에 온 얘를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냥 호감이 있어. 친구끼리 호감. 얘는 친구끼리 호감이고 얘는 이성적 호감이야. 성균관 스캔들이라니까 딱 그 얘기라니까. 그거 아마 성균관 스캔들 아마 그거 저작권으로 걸면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걸립니다. 이게 스토리가 딱 미스토리야.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제 우리 어떻게 좀 잘 해볼래?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시급하는 거. 남자인 줄 이게 뭐 내가 호모인 줄 아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 남장을 해도 진짜 이쁘면 감춰지지 않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좋게 돼. 이제 여자인 줄 알게 되고 좋게 돼. 그런데 얘는 아버지가 이제 공부 다 했으면 나와라. 그리고 시집 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 자살인가 할 거예요. 자살해서 나중에 나비로 이제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당시에 이제 부모가 결혼을 시켜주는 거니까 정략 결혼이니까 부잣집이고 부잣집 딸이고 이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도 안 그랬겠어요? 우리도 아버지가 너 가 하면 가는 거지. 제가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진짜 뒤지게 두드려 맞았을 걸. 그게 관철되는 게 아니고 진짜 뒤지게 두드려 맞았을 걸. 결국은 자살해요. 그렇게 해서 이 자살한 애들이 이제 나중에 나비로 환생을 해서 둘이서 그 나비가 짝짓기 할 때 이렇게 둘이서 너플너플 날아다니거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는 못 이루어지고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게 대부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견우직녀까지 해서 4가지 전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춘향전, 심청전, 뭐 별주부전, 뭐 병강세,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이야기 스토리들이에요. 이야기 스토리들 이렇게 있고 견우직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해피엔딩. 헤어지지만 이건 뭐 또 다시 만나는 헤어짐인데 뭐 그리고 영원히 만나. 영원히 만나. 그게 이제 좋은 건지는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애절한 것도 한두 번이지. 1000년 정도 지났는데, 이건, 1년에 하루씩이라고 하더라도 모이면 같이 사는 것보다 더 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다른 쪽으로 약간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스토리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음 착한 남자와 능력 있는 여자의 스토리.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주류예요. 실제로 칠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신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신이 메인이고 사실은 이게 격가지로 찌기다시로 들어온 건데 실제로는 이 스토리가 워낙 어떻게 보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칠석하면 이 견우직녀의 뭐 스토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근데 실제로는 북두칠성의 명절이 칠석이에요. 북두칠성 국자. 국자 큰 곰자리. 큰 곰자리 꼬리 쪽인가 뭐 있을걸? 그렇게 해서 저 북두칠성과 관련해서 북두칠성이 북극성과 더불어서 북극성은 지존 황제고 북두칠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는 장관급이에요. 실무 장관급. 그래서 북두칠성이 실무자 중에서 최고로 높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걔네가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고 삶을 이렇게 주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한테 잘 보이면 제가 결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북두칠성한테 가. 원튼 원치 않든 몰라. 기독교인이 뭐 이상한 짓을 하면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칠성판이라고 하는데 누워요. 판때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 미리 알아두세요. 그거 좀 있으면 이제 겪을 일이니까 돌아가시면 구멍을 다 막아. 왜냐면 국물이 나와요. 그래서 구멍을 다 막아. 그 국물 이름도 염이라고 하고 구멍을 막는 것도 염이라 그래. 그래서 시신을 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고. 근데 지금은 국물 잘 안 나와. 왜냐면 냉장고로 들어가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조문을 가지만 실제로 그 뒤에 시신은 없지. 시신은 우리가 밟고 있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국물은 안 나와. 근데 옛날에는 이 국물만 나온 게 아니고 눈에서도 국물 나옵니다. 눈이 수분이 많잖아. 이게 부패되고 국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해도. 그리고 죽으면 제일 먼저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눈이에요. 우리 그래서 생선 볼 때도 동태 눈깔 같다 뭐 이런 거 뭐 하잖아. 그리고 눈까지 집어서 이렇게 생선을 볼 때도 신선도를 눈으로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박은 꼭지, 생선은 눈. 아니, 맞잖아. 수분이 많아가지고 쉽게 부패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부패가 잘하는 데가 내장기관 부패하고요. 그거는 소화되던 음식이 있어서 거기에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통제를 못하면 그게 나를 먹어오는 거야. 그리고 뇌에는 살균 처리가 되는데 뇌는 원래 살균 처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죽으면 그게 안 되죠. 그걸 막아내는 게 없죠. 그러면 뇌가 그래서 예전에 미라 만들 때 입에서 미라 만들 때 뇌 끄집어내고 장기를 끄집어내잖아. 그건 미라 만드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게 쉽게 부패되는 거예요. 뇌는 약간 순두부 같은 거거든요. 좀 약간 단단한 순두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면 훨씬 단단한 순두부가 돼 있을 겁니다. 거의 모두부 같이 가면 근데 나이를 먹은 거예요. 뭐든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리고 혹자는 뇌에 주름이 많으면 호두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주름이 많으면 지능이 높은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뭐 새대가리 뭐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는 애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새대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대가리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사이즈랑 관계되는 것 같진 않아. 사이즈랑 관계되면 공룡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왜? 뇌가 크잖아. 그리고 새는 되게 작거든. 새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경량화시킵니다. 근데 제일 우리 주변에서 동물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애가 돌고래, 그 다음에 개 중에서 특수종. 그러니까 뭐 진돗개 같은 애들, 진돗개, 풍산개 이렇게 말 잘 알아듣는 애들 있어. 그 개들은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게 사람인가 싶은 놈들이 있거든. 먹이 주면 모르는 척 하는 개도 봤다. 못 본 척을 해. 그럼 또 줘. 그럼 못 본 척을 해. 일부러 그런 거다. 계속 던지게 하려고. 진짜야. 사람이 가잖아? 그러면 하나 또. 아싸리, 바보 같은 놈, 3개 던졌네? 이러면서. 야, 저게 도대체, 내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 외국인 중에 그 한국말 잘하는데 한국말 못하는 척 하는 놈. 그래갖고 내가, 너 왜 자꾸 반말해? 이러면, 죄송합니다. 계속 반말해. 자기가 조금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말로 해. 계속. 너 존댓말 할 줄 알잖아. 예. 그런 놈들 있어. 그런 놈들 있어.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지. 걔도 그런 애들이 있고, 그 개와 더불어서, 돌고래와 더불어서 머리 좋은 애가 까마귀, 까치 머리 되게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왜 까치를 사람들이 길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집을 동구 밖에 짓고, 마을 밖에죠. 마을 밖에 큰 나무에, 마을 안에 있으면 사람한테 해칠까 두려운 거고,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면 해가 안 입잖아. 그러면 다른 어떻게 보면 나보다 센 천적들이 오는 거를 사람이 막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까치는 그 동네 모든 사람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우는 거예요. 그게 경고음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라는 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 옛날에 한 마을에는 보통 한 가구에 4인 가구가 아닙니다. 7, 8인 가구입니다. 많으면 이제 막 한 10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더글더글한 놈들, 그 다음에 안 씻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야. 옷도 지금 똑같은 거 입었지? 아니야, 진짜야.
여러분 어렸을 때 봐봐. 진짜 다 땅끄지 같이 생겨가지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 한 반이 비슷하게 생겼어. 조금 잘 사는 애 몇 명 빼놓고는 다 이렇게 콧질질이 시커멓고 안 씻고 뭐 이런 애들밖에 없거든. 야, 그거를 그 나무 위에서 다 기억하는 거야. 쟤는 저 집 애고, 쟤는 저 집 부인이고, 저기 지금 바람 났고요. 뭐 이러면서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와. 그리고 외부인이 딱 오면 경고음을 날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 내부인에게 경고를 날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가 모르는 애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지 마를 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똑똑하다니까. 상당히. 그래서 까치, 까마귀가 같은 애들이거든요. 같은 종류거든요. 그래서 걔네 지능 되게 높습니다. 만약에 뇌 사이즈나 그런 걸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돌고래는 되게 큽니다. 돌고래는 되게 커.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죠. 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밌어. 그래서 죽고 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멍 막고, 원래는 구멍 막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게 수의죠. 딴 건 몰라도 난 수의 좀 삼배 안 쓰고 그냥 일반 천 쓰면 좋을 것 같아. 삼배가 그게 좀 껄끄러워요. 죽은 뒤에도 약간 가려울 것 같은 느낌. 그거 그 얘기 있거든요. 장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나고 시신을 수습을 못했어. 그래서 들판에 시신이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 보면 해골을 베고 뭐 누워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시신이 그렇게 하면 까마귀가 와서 눈가를 파먹는다는 거거든. 눈이 제일 촉촉하니까 푸딩이지 푸딩. 그래서 이거 파고 그 다음에 이거 쪼아 먹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한테 참 잔인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유기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슬프고 잔인하다. 라고 하니까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승냥이나 까마귀가 파먹는 거는 잔인하고 땅속에 묻어서 개미나 땅강아지가 먹는 건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읽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 같으면 승냥이나 까마귀가 낫겠다를 생각했거든. 왜? 누워있는데 개미가 파먹는다고 생각해봐. 살아있으면 때리면 되지. 조금씩 파먹고. 이게 더 그냥 크게 몇 번 물리는 게 낫지. 그 남자들은 그거 있거든. 마누라한테 계속 잔소리를 받을래? 한 2대 맞을래? 2대 맞고 끝내는 걸로. 그게 오히려 편해. 그래서 그리고 식물이 빨아먹으면요. 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나는 그 3배로 이렇게 싸는 거를 수위를 3배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래서 예전에 싸다라는 의미로 한 거거든. 그래서 그냥 견직물로 하는 게 오히려 안 낫나 나 이런 생각을 해. 태워도 화장할 건데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좀 찔릴 것 같은데. 그 되게 짜증 날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걸로 꽁꽁 묶거든. 짝짝짝 묶거든. 그러면 이게 살 속으로 이렇게 쫙 밀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찔릴 것 같은 느낌? 몰라.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 나 3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개인적으로. 3배 반대. 3배 반대. 그리고 그냥 일반 옷 새 거 입고 가는 게 더 안 좋을까? 아니 그냥 잘 안 입은 옷들 있잖아. 그럼 굳이 수위를 내가 저런 거지 같은 옷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나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 돈도 안 들어. 자기 옷 입고 가면 돼. 자기 옷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옷.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나서 칠성 판때기에 이걸 뉘어가지고 7번을 묶어요. 이 칠성판은 뒤에 이렇게 북두 칠성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그걸 칠성판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 시신이 이렇게 누우면 이걸 7번을 묶어. 다 북두 칠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북두칠성한테 이렇게 택배로 보냅니다. 택배로. 그럼 북두칠성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칠성날 잘 이렇게 해서 와이로를 좀 써놓으면 늦게 받는데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너는 조금 늦게 와도 되겠다. 너 내 마음에 드니까 좀 더 살아. 라고 하면 장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보면 약간 나쁜 거를 없애서 잘 주재한다라고 하면 살았을 때 복록을 증장한다. 이렇게 해서 칠석이라고 하는 게 북두칠성과 관련된 신앙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지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주 있잖아, 사주. 연월일시로 점 보는 거.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게 사주팔자라고 하듯이 그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완성되는 거는 당나라 때 완성되는 것 같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이라고도 하지만 점성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자리로 보는 게 더 옛날 풍토예요. 옛날 풍. 그래서 이런 북두칠성 관련된 이런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옛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돌 유적 중에서 제일 많은 건 고인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북두칠성 그려놓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게 육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신앙 형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견우직녀 이야기가 다 퍼지면서 이제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재밌는 스토리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스토리도 이거는 한국 사람한테는 견우직녀는 좀 먹혔던 것 같고, 아까 얘기했었던 백사전이라든지 천녀유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여러분들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 저도 전통적으로 들어본 게 아니고, 저도 뭐 찾아봐서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중국도 하고 우리도 하는 것 중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강릉 단오제 같은 거거든요. 단오제 같은 거. 단오가 중국은 중국도 단오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들어갔고 우리도 문화유산으로 들어갔고, 특히 중국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단오가 5월 5일이잖아요. 5월 5일. 단오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이라는 뜻인데 1년의 중간, 남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명한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강릉 단오제가 들어갔죠. 단오가 어디가 빠를 것 같아요? 중국이 빠를까 우리가 빠를까? 대부분 중국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게 나오면 중국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은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우리는 역사가 뭐 오래됐어요. 뭐 단군 때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박물관 가보면 없죠. 박물관 가보면 유물이라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볼 만한 거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가 돼야 나오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뭐 토기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 정도가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진시황 병마용 생각해봐. 2200년 전 건데 이따시만한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당연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가 짧은 나라는 아닌데 옆에 너무 센 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화가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 예. 그래서 중국 것도 있어요. 중국 단오가 있어. 그게 더 원형이야. 그런데 우리가 날름 단오를 넣었죠. 중국이 그때는 좀 얼삥했어. 중국이 좀 이렇게 약간 바보형 같은 느낌이었거든. 중국이 좀 세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좀 이렇게 등치는 큰데 애가 좀 얼핏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퍼뜩 강릉에서 넣었어. 중국이 야 이런 우리 건데 우리 걸 갖고 가서, 그러니까 김치를 일본에서 기무치로 갖고 가서 지가 상표 등록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뭐 이런 중국이 그렇게 해서 빡쳤습니다. 엄청나게 빡치는 사건이에요, 중국이. 근데 단어로 우리 건데요 이랬더니 유네스코에서 등록됐는데요.
등록된 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그래갖고 우겼어요. 중국이 끝까지. 그래서 중국은 단호라는 말을 못 쓰고 용선제라고 똑같은 겁니다. 단호입니다. 용선제라고 들어가 있어. 중국에 문화 저 무형유산에 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용선제가 있어. 단호입니다. 단호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단호, 그 다음에 걔네 단호. 근데 약간 달라. 약간 달라. 다른 거는 있어. 같은 단호인데 원래 중국 설정은 뭐냐면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봤지? 초나라 사람인데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구런이라고 하는 귀족입니다. 초나라의 귀족인데 이 사람이 이소라고 하는 초사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시나 이런 걸 쓰는데 참 이 사람은 정감적으로 써요. 정감적으로. 그러니까 시경이 약간 단정한 느낌을 주면 이거는 약간 감성적이에요. 얘는 약간 미학적인 글을 써. 딱 쓰는데 이 사람이 귀족인데 정치가 좀 개판인 거야. 잘 안 돼. 그래서 왕한테 건의를 했어. 그랬더니 왕이 일십. 읽고 듣고 그렇던가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카톡 이렇게 보내면 일십 당하듯이. 그래갖고 이것도 성깔이 있네.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명나수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 밴댕이지. 지승질 못 이겨서 애가 죽었어. 자살했어. 그때 언제 죽었냐면 5월 5일에 죽었어.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5월 5일 날 밥 같은 걸 풀어요. 강에다. 이렇게 주먹밥 같은 걸. 그때 이 구런이 충신이고 예술가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어떤 일이 됐겠어요? 고기밥이 됐죠. 그래서 고기밥을 넣어주면서 구런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좀 슬프지? 그래서 얘네의 단어에는 이 구런이 안 빠져. 근데 우리나라 단어에는 구런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뭘 했냐면 우리는 강강수월래를 합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범일국사를 신으로 모셔가지고 내가 그 단호제 갖고 박사 논문도 쓰고 그랬잖아. 되게 재밌어요. 범일국사가 스님인데 신으로 만들어. 그러더니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강릉 단호제의 시작은 범일국사하고 부인하고 합사하는 데서 시작해. 야, 2개의 위패를 붙이는 데서부터 시작해. 그리고 단호제가 언제 끝나냐면 이게 헤어지면 끝입니다. 견우직녀하고 똑같아. 헤어지면 끝이에요. 범일국사가 이게 뭔 해괴망측한 사건인가 싶은데 민중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혼하는 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을 해. 엊그저께도 누가 그러던데 내 딸이 결혼 안 했어도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시베적일 때는 스님이든 뭐든 결혼을 시켜야 돼. 일단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너 결혼해야겠다. 일단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되게 재밌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유행한 걸 우리가 받아들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봐봐. 견우직녀는 살아남았고 견우직녀 이야기는 살아남았고 나머지 스토리들은 다 없었어. 그건 여성이 나대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런이 이렇게 죽는 거, 비분 관계에서 죽는 거 약간 멋스럽긴 한데 좀 무섭죠. 고기밥 돼가지고 뭐 고래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는 들였지만 그건 됐고요. 이거를 했었던 거야. 되게 재밌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다 받아들였을 것 같지만 그 재밌는 얘기 있다니까.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그 실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에. 중국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관우를 모시라 그래요. 그래서 관우사당을 짓고 결국은 지금 동묘가 만들어져. 서울에 5호선인가 그 7호선인가 동묘역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를 모시라고 하니까 그때 내전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관우를 모시는 게 정당하냐? 라고 우리는 그때 명나라가 안 도와줬으면 끝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한국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회의 자료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관우가 지 나라도 못 지켰는데 촉도 못 지켰고 지 몸도 못 지켰어. 총나라를 막은 것도 아니고 지 몸도 목이 잘려서 죽었어. 지 몸도 못 지켰어.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관우를 모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참, 그거 재밌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체적인 흐름들이 보이긴 해요. 그러면 그 주체를 잘 발현해서 끝까지 안 했느냐? 아니죠. 뒷담화만 하고 했죠. 요게 약간 차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라도 발현했다는 거는 높이 삽니다. 높이 삽니다. 쉽지 않아. 그 말 하기도 쉽지 않아.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 미군정 시대 있잖아. 미군정 시대. 우리가 2번 주권을 빼앗겼거든요. 한 번은 일제강점기 때 뺏겼고, 그 다음에 미군정 때 뺏겼는데, 그때 주권이 없었어요. 미국 식민지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개신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져. 미국이 이제 이승만하고 짝짝꿍 하면서 이제 개신교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본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36년을 지배했으니까 자산이 많았겠지. 그게 미국한테 소유권이 다 넘어갑니다. 미국이 이겼으니까.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에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 같은 걸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고, 신사나 이런 건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신사 자리에다가 뭘 할 것 같아요? 교회를 줍니다. 땅을 줍니다. 무상으로. 신사를 대체해서 교회를 만들어줘. 그게 개신교가 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 사실 뭘 반대하고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 근데 임진왜란 때 그런 얘기를 뒷담화라도 했다는 거는 높이 삽니다. 그럼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시대 상황을 한 번은 봐야 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라면 거기서 유관순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처자식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쉽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뒷담화라도 했다는 거는 용기 있는 겁니다. 그 정도도 용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기부에 잡혀가고 뭐 이랬는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 말 쉽지 않다.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네 삼촌이 월북했지. 너도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삼촌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걸 저한테. 이 말이 쉽지 않다니까. 그 시대 사항을 알면 당연히 그건 책임질 필요가 없죠. 삼촌이 넘어간 걸 어쩌라고. 근데 예전에 봐봐. 그렇게 해서 연좌제가 되고 문제가 생겼던 게 그 모래시계. 드라마 모래시계가 그거거든. 아니, 맞잖아. 오늘 칠서가 관련된 이야기 이 정도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